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보이는 모든 별은 우리 은하계인 은하수의 일부입니다. 과학자들은 은하수에 2천억에서 4천억 개의 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은하수의 길이가 약 10만 광년이고 두께가 1000광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은하수 자체는 관측 가능한 우주에 있는 약 2천억 개의 은하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어지러울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 은하는 지름이 1000만 광년에 이르는 50개 이상의 은하로 이루어진 지역 은하단 일부입니다. 우리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함께 로컬 그룹에서 가장 거대한 두 은하 중 하나입니다. 이 두 나선 은하는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지만 시속 40만 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서로 접근하면서 약 45억 년 후에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상적이지만 이 충돌은 지구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이 새로운 거대한 은하가 만들어낼 장엄한 별빛의 향연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행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십억 광년이 아니라 불과 몇백만 광년 떨어져 있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은하들로 구성된 로컬 그룹을 발견하기 위해 함께 출발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 중 일부는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로컬 그룹의 중심부로 향하는 이 여정에서 이 은하단의 양극성 구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국소 은하단은 한쪽에는 은하수와 그 위성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그 위성이 있는 덤벨처럼 보입니다. 우린 함께 지역 그룹의 두 주요 은하인 은하수와 안드로메다 은하 그리고 그 주변에 집중된 모든 작은 은하를 탐험할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나선형 은하부터 구형, 타원형 또는 정사각형 모양의 외소 은하까지 거의 모든 유형의 은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모험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좋아요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안전벨트를 매고 곧바로 이륙하여 이웃 은하계를 발견하세요. 로컬 그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은하수를 벗어나려면 수천 광년이 필요하니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동안 로컬 그룹의 역사를 살펴봅시다. 로컬 그룹이라는 용어는 어디에서 유래했을까요?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1935년 독일의 천문학자 웰터 바드로, 그는 구상성단 NGC 2419 또는 콜드웰 25에 관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이 구상성단은 지구에서 약 30만 광년 떨어진 스라소니 자리 성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은하수에 속해 있었지만 결국 은하수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은하간 방랑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NGC 2419는 또한 로컬 그룹의 일부입니다. 로컬 그룹이라는 용어는 1936년 미국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나사의 유명한 망원경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에드윈 허블은 은하가 거리에 거의 비례하는 속도로 서로 멀어진다는 허블의 법칙을 개발했습니다. 즉, 은하가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더 빨리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법칙은 은하, 행성, 별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의 공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주의 팽창에 대한 최초의 증거였습니다. 로컬 그룹 개념이 처음 등장한 1930년대에는 은하가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에드윈 허블은 처음에는 은하수와 안드로메다 은하를 비롯하여 대마젤란 성운, 소마젤란 성운, M32, NGC 205, 삼각형 은하, 바너드 은하, IC1613 등 소수의 은하를 국소 그룹에 포함시켰습니다. 로컬 그룹 개념은 나중에 1944년 미국 천문학자 월터 베이드가 발표한 논문에서 사용되었는데, 이 논문에서 그는 NGC 147과 NGC 185가 로컬 그룹에 속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용자리, 용광로자리, 레오자리, 조각가자리, 작은 곰자리, IC5152 은하 등 몇 개의 은하를 추가하여
로컬 그룹의 은하수를 18개까지 늘린 것은 베이드였습니다. 그러나 RC-515 은하는 지구에서 580만 광년으로 너무 멀어서 우리 은하단에 속하기엔 너무 멀기 때문에 이후 로컬 그룹은 은하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다른 은하들이 발견되어 이 목록에 추가되었는데 특히 외소은하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외소은하는 1억에서 수십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작은 은하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 은하는 2천억에서 4천억 개의 별을 포함합니다. 외소은하는 종종 더 큰 은하 주위를 공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부 은하단의 경우 국부 은하단에서 가장 큰 새 은하인 우리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 삼각 은하 주위에 외소은하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마젤란 대은하와 가장 작은 카리나 외소은하를 포함하여 우리 은하 주위를 도는 30개 이상의 외소은하가 확인되었습니다. 2000년에는 로컬 그룹에 공식적으로 38개의 은하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50개가 넘습니다. 로컬 그룹에 몇 개의 은하가 있는지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은하는 다른 은하보다 훨씬 덜 빛나기 때문에 모든 은하를 감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로컬 그룹이 어디에서 끝나는지도 아직 모릅니다. 오늘날 로컬 그룹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이 안드로메다 은하 또는 M31과 은하수라는 두 개의 나선 은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나선 은하가 각각은 위성 은하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은하수를 둘러싸고 있는 두 개의 마젤란 구름과 빅독, 궁수자리, 작은 북두칠성, 용, 카리나, 6분의 1, 조각가, 용광로, 레오 1, 2, 큰 불이 거의 은하 등 이름이 익숙한 다른 많은 은하들이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를 둘러싸고 있는 은하로는 M32, 삼각형 은하, M33, M110, NGC147, NGC185, 그리고 안드로메다 1, 2, 3, 4가 있습니다. 트라이앵귤룸 은하에는 위성 은하인 물고기 자리의 외소 은하도 있습니다. 지역 그룹의 중심부로 향하는 이 여정에서 우린 은하수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주요 위성 은하를 각각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하지만 위성 은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위성 은하가 궤도를 도는 은하와 완전히 붙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위성 은하인 그레이트 독 은하는 우리 은하에서 25,0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주요 은하와 그 위성 은하 외에도 로컬 그룹에는 이러한 하위 그룹과 독립된 은하가 포함되어 있으며 로컬 그룹의 먼 곳으로의 여정이 끝날 때 관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로컬 그룹을 자세히 살펴볼 시간입니다. 로컬 그룹은 거대한 은하단인 천여자리 초은하단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역 초은하단이라고 알려진 천여자리 초은하단은 지역 그룹과 그 중심에 있는 천여자리 성단으로 구성된 은하단의 초은하단입니다. 약 1만 개의 은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량의 대부분은 암흑 물질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로컬 그룹은 천여자리 성단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천여자리 초은하단의 중심에서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로컬 그룹은 지름이 약 1000만 광년에 걸쳐 있습니다. 이 작은 구조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거대한 타원 은하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은하를 포함합니다. 로컬 그룹은 직경이 1000만 광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은하 초은하단에 비해 큰 구조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로컬 그룹에 있는 은하의 정확한 수를 알 수 없습니다. 일부는 너무 희미하고 다른 일부는 은하수에 가려져 있습니다. 출처에 따라 60개 또는 80개의 은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50개가 넘습니다. 로컬 그룹에는 안드로메다 은하,
은하수, 삼각형 은하 등 3개의 나선 은하가 있습니다. 나선 은하는 1936년 에드윈 허블이 개발한 허블의 은하 유형 분류에 나열된 은하의 4분의 3을 차지합니다. 나선 은하는 타원 은하에 비해 구조가 특히 복잡합니다. 나선 은하는 수천억 개의 별을 포함하는 납작한 원반과 벌지라고 알려진 빛나는 구형의 중앙 돌출부로 구성됩니다. 2개 이상의 빛나는 팔이 원반에서 뻗어나와 돌출부 주위를 나선형으로 돌고 있습니다. 원반의 중심은 가장자리보다 빠르게 회전합니다. 우리 은하와 같은 막대 나선 은하는 일반 나선 은하와 구별됩니다. 막대 나선 은하는 2개의 나선팔 대신 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선 은하는 또한 많은 가스와 먼지를 포함합니다. 나선 은하의 팔은 이러한 가스와 가장 젊고 밝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나선 은하가 많은 가스를 포함하고 있는 초기에 나선의 모양을 하고 있다가 은하가 합쳐지면서 점차 자전력을 잃고 타원형으로 변한다고 믿습니다. 로컬 그룹에는 또한 2개의 마젤란 나선 은하, 즉 큰 마젤란 구름과 NGC 3109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유형의 나선 은하는 나선팔이 하나뿐이며 일반 나선 은하 또는 막대 나선 은하보다 작습니다. 타원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위성인 로컬 그룹인 M32에서 단 하나만 확인되었습니다. 타원 은하는 주로 타원형이라는 점에서 나선 은하와 다르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선 은하와 달리 타원 은하는 젊은 별이 형성될 수 있는 가스 원반이 없으며 나선 은하에서는 별들이 자전하는 반면 타원 은하는 별들의 움직임이 무작위적입니다. 타원 은하는 오래된 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2개의 나선 은하가 충돌할 때 형성된다고 믿습니다. 국부 은하단에서 M110과 NGC147은 외소 타원 은하로 은하단에서 흔히 발견되는 유형으로 다른 큰 은하의 동반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소그룹 은하의 대부분은 구상 외성 은하로 구형에 가깝고 크기가 작은, 즉 별이 수백만 개에서 수억 개에 이르는 작은 은하입니다. 구상 외성은 고대 은하로 진화한 역사가 매우 짧으며 은하핵 주위를 공전하는 구형 별들이 매우 조밀하게 모여있는 구상 성단과 그 구성이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지역 은하라는 불규칙 은하입니다. 이 은하는 구형, 타원형, 나선형도 아닌 규칙적인 구조를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불규칙 은하는 외소 은하로 밝은 별이 풍부하여 매우 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유형의 은하가 한때 우주에서 매우 흔했지만 충돌로 인해 그 수가 감소했다고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전체 은하의 최소 10%가 불규칙 은하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은하부터 가장 먼 은하까지 로컬 그룹의 일부로 확인된 주요 은하를 각각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은하인 은하수는 로컬 그룹에서 2번째로 큰 은하입니다. 태양을 포함한 2천억에서 4천억 개의 별과 1,000억 개 이상의 행성이 있는 나선형 은하로 대문자 G가 붙은 은하라고도 불립니다. 은하수의 지름은 10만에서 120만 광년으로 추정되며 어쩌면 20만 광년일 수도 있습니다. 은하계의 중심은 초대질량 블랙홀인 궁수자리 A이며 태양계는 이 중심에서 2만 7천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하므로 주변부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별은 은하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하며 태양이 한 바퀴를 도는 데는 약 250광년이 걸립니다. 태양은 탄생한 이래로 약 20바퀴만 돌았습니다. 우리 은하가 왜 은하수라고 불리는지 궁금하실 거죠? 하늘에서 볼 때 은하수는 별이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하얀 줄무늬처럼 보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은하수의 기원을 상상력 넘치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제우스가 정부 알크메네와 사생아 헤라클레스를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불멸의 존재로 만들고 싶었던 제우스는 아내 헤라가 졸고 있는 순간을 이용해 아기 헤라클라스를 가슴에 눕혔습니다. 그는 헤라에게 젖을 물리기 시작하지만 그녀는 깨어나서 이것이 진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강제로 밀어내고 하늘의 은하수가 될 우유 흔적을 남깁니다. 은하수는 종종 강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이집트인들은 하늘에 있는 나일강의 복사판이라고 생각했고 중국인들은 은하수, 일본인들은 낙원의 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에 강이 있다는 생각은 여러 아시아 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이 낙원에 도달할 수 있는 종교적 통로라고 믿었던 마야인들의 경우처럼 종교적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1610년 갈릴레오는 하늘의 은하수에 의해 형성된 띠의 색이 수많은 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에 이르러서야 에드윈 허블이 은하수가 또 다른 은하일 뿐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1930년대에 은하수의 은하 모델인 막대나선 은하가 확립되었습니다. 은하수는 6개의 나선팔을 가지고 있으며 이 나선팔은 다시 페르세우스의 팔, 통치자의 팔, 백조의 팔, 십자가의 팔, 궁수자리의 팔, 오리온의 팔 등 다른 나선팔로 나뉩니다. 우리 태양계는 오리온의 팔에 있습니다. 은하수가 하늘의 평평한 원반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가장자리에서 은하수를 보기 때문입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우리 은하는 별 형성이 매우 활발했던 빅뱅 이후 8억 년 후에 나타난 여러 외소 은하가 합쳐져서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은하에는 다양한 종류와 나이의 별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우리 은하에서 가장 오래된 별인 HE 15230901은 132억 년이 되었으므로 빅뱅 직후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은하수의 형성을 설명하기 위해 받아들여진 시나리오입니다. 130억 년 전에 두 은하가 서로 독립적으로 별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는 외소 은하인 가이아 엔셀라두스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이보다 4배 더 거대하고 금속이 풍부한 은하가 있었습니다. 100억 년 전 이 두 은하는 충돌했습니다. 별의 일부가 혼란스러운 궤도로 튕겨져 나가면서 은하수 후광이 형성되었습니다. 약 40억 년 동안 격렬한 별 형성이 이어졌고 약 60억 년 전까지는 별이 계속 생성되었습니다. 남은 가스는 은하수 원반에 정착하여 오늘날에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남반구의 지구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작은 마젤란 구름과 큰 마젤란 구름을 포함한 외소 은하들이 우리 은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독 외소 은하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위성 은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은하수 중심에서 42,000광년, 우리 태양계에서 25,000광년 떨어진 큰 개자리 성단에 있습니다. 불규칙한 외소 은하이며 우리 은하의 1%에 해당하는 10억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스와 먼지 구름이 더 밀집된 은하수 평면 뒤에 있기 때문에 2003년에 다소 늦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하는 미래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은하수의 조수력이 은하를 찢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외속의 은하의 중심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으며 그 뒤로는 은하수를 3번 감싸는 긴 별의 필라멘트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별의 필라멘트는 유니콘 링이라고도 불리며 과학자들은 이 필라멘트를 통해 대외속의 은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지구에서 8만 광년, 은하수 중심에서 5만 광년 떨어진 곳에 외소 궁수자리 은하가 있습니다. 이 은하는 타원형 또는 구형으로 생각되며 불규칙한 궁수자리의 외소 은하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은하수의 조성력에 의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구형인지 타원형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궁수자리 외소 은하는 1994년에 발견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은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은하 역시 우리 은하 중심을 기준으로 태양계와 정반대 방향에 있기 때문에 관측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분광학 분석에 따르면 이 은하는 아마도 매우 오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2로 알려진 오래되고 금속이 부족한 별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은하가 결국 은하수에 흡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큰 마젤란 성운은 마젤란 나선 은하입니다. 지름이 14,000광년인 이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 은하수, 삼각형 은하에 이어 네 번째로 거대한 은하입니다. 마젤란 나선 은하는 하나의 나선파를 가진 나선 은하의 한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프랑스 천문학자 제라르 드 포쿨레르가 화불의 분류를 수정할 때 대마젤란 성운을 위해 만든 용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른 두 개의 위성 은하와 달리 대마젤란 구름은 지구, 더 정확하게는 남반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대마젤란 구름은 964년 압드알 라흐만 알수피라는 페르시아 천문학자에 의해 처음 언급된 이후 개자리와 궁수자리 외성 은하보다 훨씬 더 일찍 발견되었습니다. 대마젤란 성운은 안드로메다 은하보다 훨씬 전에 은하수와 충돌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이온화된 수소 또는 HII의 영역이자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큰 성운인 타란툴라 성운을 포함한 몇 가지 놀라운 천체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우리 은하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별 탄생률이 높습니다. 대마젤란 성운에는 또한 초신성 폭발 후 가장 거대한 별이 진화하여 만들어진 천체인 별 블랙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한 자기장을 가진 젊은 중성자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감마선을 방출하는 부드러운 감마선 별인 SGR 051666도 있습니다. 대마젤란 성운은 마젤란 다리라고 불리는 가스와 별의 다리로 소마젤란 성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마젤란 구름은 큰 부리 자리에 불규칙한 은하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천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 쌍을 이루는 대마젤란 운과 마찬가지로 빛 공해로부터 멀리 떨어진 남반구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대마젤란 운과 마찬가지로 소마젤란 운도 항해사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1503년에서 1504년 항해 보고서에 처음 언급하긴 했지만 그 이름을 붙인 것은 마젤란에 탐험되었습니다. 작은 마젤란 구름은 은하수의 조성력에 의해 왜곡된 나선형 은하로 추정됩니다. 부비의 외소 은하는 두 마젤란 구름에 가까이 있습니다. 현재 태양으로부터 19만 5천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구상 외성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부비어 자리 별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6년에 발견되었습니다. 광도는 태양의 10만 배로 추정되는데 이는 은하로서는 매우 낮은 광도입니다. 부비의 외소 은하는 은하수의 조성력에 의해 강력하게 파괴됩니다. 주로 133억 년에서 134억 년 사이에 매우 오래된 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하수의 위성 은하를 발견하기 위한 여정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불과 20만 5천 광년 떨어진 곳에는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북두칠성 별자리에 위치한 구상은하인 북두칠성 외소은하가 있습니다. 이 은하는 1955년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북쪽으로 80km 떨어진 팔로마 천문대에서 밤하늘을 사진으로 관측한 덕분에 발견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은하수의 외소위성 은하와 마찬가지로 북두칠성 외소은하는 본질적으로 성간 물질이 거의 없는 오래된 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멀리 떨어진 용자리에서 26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외소 용은하도 팔로마 천문대의 사진 조사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 구상 외성은 매우 희미하기 때문에 위성 은하 중 가장 잘 보이지 않는 은하 중 하나입니다.
28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6분의 1 외성은 1990년에 발견된 구상 외성 은하입니다. 이 은하에 역시 빛이 그다지 강하지 않으며 주변 은하 중 가장 빛이 적은 은하 중 하나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28만 5천 광년 떨어진 조각가 외성은 1937년 최초의 구상 외성이었습니다. 이 은하의 구성을 분석한 결과 우주의 가장자리에서 관측되는 원시 은하와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금 더 멀리 가서 관측할 은하계 위성이 아직 더 있습니다. 33만 광년 떨어진 카리나 외소 은하는 다른 은하들보다 조금 더 최근에 형성된 구상 외소 은하입니다. 대부분의 별은 70억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분석 결과 130억 년 전과 최근 30억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별 형성 시기도 밝혀졌습니다. 이 은하는 1977년에 발견되었으며 지름이 1600광년으로 우리 은하보다 약 75배 작습니다. 초당 230km의 속도로 은하수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에) 최근에 발견된 외소은하 안틸리아2는 지구에서 42만 2천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크기는 대마젤란자리 구름과 비교적 비슷하지만 광도는 1000배 더 희미합니다. 사실 그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은하 중에 가장 빛이 약한 은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말에 이미 로컬 그룹에 속하는 대부분의 은하가 알려진 2018년 후반에야 발견되었습니다. 용광로 외성 은하는 우리로부터 약 45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또한 고대 별들로 구성된 구상 외성 은하로서 희미하게 빛납니다. 은하 자체보다 더 밝은 NGC 1049를 포함하여 여러 개의 구상 성단이 발견되었습니다. NGC 1049는 용광로 외성 은하보다 1세기 전에 발견되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7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라이온2 은하와 8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라이온1 은하를 관측해 보겠습니다. 둘 다 구상 외성 은하입니다. 사자자리 은하는 은하수의 다른 위성 은하에 비해 암흑물질을 거의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2021년에는 그 중심에서 태양 질량 330만 개의 초대 질량 블랙홀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하수의 마지막 위성 은하인 피닉스 외성 은하에 도착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은하가 구상 외성 은하인지 불규칙한 은하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인지 1976년 발견 당시에는 구상 성단으로 분류되었다가 1년 후에야 은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하수의 위성 은하에 대한 이 짧은 여행은 225만 년 떨어진 사자자리 은하를 언급하지 않고는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라이온 A 은하가 우리 은하의 위성인지 아니면 이탈리아 섹스탄스 은하단에 속하는 은하인지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 은하 그룹은 로컬 그룹의 주변부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행의 조금 후에 살펴볼 겁니다. 이제 로컬 그룹의 다른 은하를 향해 여행을 계속해 봅시다. 우린 이제 우리 은하에서 163만 광년 떨어진 바나드 은하 또는 NGC 682 앞에 있습니다. 이 은하는 바바리 불규칙 은하로 간단히 말해서 우리 은하와 같은 바바리 나선 은하의 불규칙 버전입니다. 바너드 은하는 1881년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워드 에머슨 바너드에게 발견되었고 그는 바너드 별에 자신의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되었습니다. 바너드 은하에는 약 1000만 개의 별이 있으며 대부분은 젊은 별입니다. 에드윈 허블은 이 은하에서 15개의 변광성을 발견했습니다.
변광성은 광도가 짧거나 긴 기간에 걸쳐 변하는 별을 말합니다. 반면에 태양은 밝기가 거의 일정하여 11년 주기에 걸쳐 0.1%씩 변합니다. 오늘날 이 은하에서는 150개 이상의 HII의 영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우주의 크기가 30만 광년에서 멈춘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바나드 은하의 발견으로 우주의 실제 크기가 밝혀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름이 22만 광년인 로컬 그룹에서 가장 큰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나선 은하는 성운과 성단의 메시의 카탈로그에서 NGC 224 또는 M315도 알려져 있습니다. 1774년 프랑스 천문학자 샤를 메시에가 작성한 이 카탈로그는 해성 사냥꾼들이 해성을 성운이나 성단 같은 확산 천체와 혼동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태양에서 255만 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 별자리에 있습니다. 1920년대까지만 해도 은하가 아닌 성운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 은하보다 2배에서 5배 많은 약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총 광도는 태양의 260억 배, 즉 우리 은하보다 25% 더 밝습니다. 그러나 은하수의 별 형성 속도는 안드로메다 은하보다 3배에서 5배 더 빠르며 우리 은하에는 초신성이 우리 은하보다 2배 더 많을 것입니다. 아마도 언젠가는 은하수의 광도가 안드로메다 은하의 광도를 능가하게 될 것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매우 밝기 때문에 북반구에서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은하 중 하나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안드로메다 은하를 놓칠 수 없는데 겉보기 지름이 지구에서 바라본 달 지름의 6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은하는 오래전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은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964년 압드알 라흐만 알수피가 그에 져서 고정된 별들에서 언급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목성의 4개의 주요 위성을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명명한 독일의 천문학자 사이먼 마리우스가 망원경으로 관측한 것은 1612년이 되어서였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1887년 영국의 천문학자이자 성운사진의 선구자인 아이작 로버츠에 의해 처음 촬영되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최근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천문학자들에게 이것은 30억 년 전을 의미합니다. 은하가 형성될 당시 지구는 분명히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두 은하가 충돌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우리 은하와 마찬가지로 그 중심에는 M31이라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약 45억 년 후 지구의 관측자는 밤하늘에서 분홍빛 먼지 구름으로 안드로메다 은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와 은하수가 충돌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충돌은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첫째, 은하의 가스 구름이 붕괴될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별이 생겨날 것입니다. 어떤 별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별은 은하간 공간으로 방출되기도 합니다. 이 은하들은 합쳐져서 커다란 타원형 은하를 형성할 것입니다. 2개의 초대 질량 블랙홀도 합쳐져 더 큰 블랙홀을 형성할 것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 주변에는 우리 은하 주변과 같은 위성 은하도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삼각형 은하 또는 M33으로 태양의 600억 배에 달하는 질량을 가진 로컬 그룹에서 세 번째로 거대한 은하입니다. 또한 나선 은하이기도 합니다. 츠노 요코의 공상과학 만화에 등장하는 가상의 행성 비네와와 장 가스통 반데레밀의 3부작에 등장하는 행성 제네시아가 있는 이 은하에 대해 이미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삼각형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의 위성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저희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두 은하는 75만 광년 거리로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약 30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트라이앵귤럼 은하는 찰스 메시에가 그의 카탈로그에서 M33으로 처음 분류했지만 아마도 이전에도 관측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적절한 조건이라면 지구, 더 정확하게는 남반구에서 육안으로 관측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천체에 대한 언급은 185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트라이앵귤럼 은하는 막대가 없는 규칙적인 나선 은하지만 그 중심에는 2600광년을 가로지르는 막대가 있습니다. 이 은하의 중심에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아니라 초광속 X선 광원을 포함하는 HII 영역이 있습니다. 초광속 블랙홀은 과학계에서 여전히 수수께끼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초강력 X선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트라이앵귤럼 은하의 초발광 X선 광원은 로컬 그룹에서 가장 강력한 X선 광원입니다. 트라이앵귤럼 은하에는 여러 개의 HII 영역을 시작으로 다른 놀라운 천체들이 있으며 그중 가장 밝은 NGC 604는 최근 300만 년 전에 별이 폭발적으로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트라이앵귤럼 은하 주변에는 54개의 구상 성단이 확인되었지만 그 수는 확실히 그 2배 이상입니다. 트라이앵귤럼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250만 광년 떨어진 같은 거리에서 물고기 자리 외성 은하 또는 LGS-3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동반자가 아니라면 안드로메다 은하 또는 트라이앵귤럼 은하의 위성일 수 있습니다. 이 불규칙한 외소 은하는 1978년 10월에 M31과 M33의 위성 은하를 찾는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5개의 천체가 분류되어 로컬 그룹 용의자라는 이름으로 함께 그룹화되어 LGS-3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물고기 자리 외성은 5개의 천체 중 로컬 그룹 은하로 확인된 유일한 천체였습니다. 물고기 자리 외소 은하는 금속이 부족한 오래된 별을 포함하고 있지만 원자 수소가스를 포함하고 있어 젊은 별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은하는 구상 외상 은하와 불규칙 외성 은하 사이에 과도기적 물체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작은 은하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HVC 12741-330이라는 고속구름의 존재입니다. 이 고속구름은 물고기 자리 외소 은하와 중력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름이 2만 광년이나 됩니다. 게다가 HVC 12741-330은 80%가 암흑물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천문학자 조시 사이먼에 따르면 이 은하가 우주에서 관측된 최초의 암흑은하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암흑은하는 별이 없거나 적어도 극소수의 별을 생성하는 가상의 은하 유형입니다. 암흑은하의 존재가 확인된다면 이 은하는 완전히 모호하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은하 형성에 대한 이론적 모델에 따르면 암흑은하는 은하 형성의 긴 과정 중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암흑은하를 관측하는 것은 우리 은하의 형성을 이해하는 데 큰 진전이 될 것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위성 은하 중 10여 개는 물고기 자리 외소 은하처럼 안드로메다 은하 자체보다 우리 은하와 더 가깝습니다. 콜드웰 18이라는 이름으로도 볼 수 있는 구상 외성 은하인 NGC 185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787년에 발견되어 1944년에 로컬 그룹의 일원으로 인정받은 이 은하는 카시오페이아 자리 별자리에서 21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동반자이자 또 다른 구성 외상 은하인 NGC 147 또는 콜드웰 17과 중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둘은 안정적인 쌍성계를 형성합니다. 삼각형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와 같은 거리에 불규칙 외소 은하 IC10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215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은하는 카시오페이아 자리에 속해 있습니다. 1889년에 천체로 발견되었지만 1935년에야 은하로 밝혀졌습니다. 이 은하가 로컬 그룹에 속한다는 가설을 세운 것은 에드윈 허블이었습니다.
이는 1966년에 방사형 속도 측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작은 마젤란 성운보다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하만큼 밝습니다. 이 은하는 소마젤란 성운보다 별이 활발하게 형성되는 단계가 더 오래 지속되므로 이 은하에는 여러 세대의 별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은하는 성간가스를 빠르게 소모하고 있으며 이는 불과 수십억 년 안에 고갈될 것입니다. 이 은하는 태양의 수십 배에 달하는 질량을 가진 가장 거대한 항성 블랙홀 중 하나가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며 과학자들을 계속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약 230만 광년 떨어진 곳에는 1972년에 발견된 구상 외성 은하인 안드로메다 이 은하가 안드로메다 1, 3, 4라는 다른 은하와 함께 있습니다. 물고기 외성 은하와 마찬가지로 안드로메다 이 은하도 M31과 M33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어느 은하의 위성인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과학자들은 안드로메다 은하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250만 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 3 은하 역시 구상 외성 은하입니다. 이 은하에는 우리 은하와 나이가 같거나 약 30억 년 더 젊은 오래된 별들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이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에 56개의 변광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불규칙 외성 은하 IC1613은 세투스 별자리의 안드로메다 2와 안드로메다 3 사이에 위치하며 나선 은하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불규칙 은하와 구상 은하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먼지가 거의 없어 천문학자들이 그 내부를 쉽게 탐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매우 어둡습니다. 따라서 육안으로는 관측할 수 없습니다. 아직 250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1998년에 발견된 카시오페이아 구상 외성 은하로도 알려진 안드로메다 7 은하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위성인 모든 구상 외성 은하 중에서 가장 밝고 거대하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이는 또한 가장 높은 금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의 90%가 50억 년 전에 형성되어 상당히 오래된 별입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타원 은하인 M32 또는 NGC221도 주로 오래된 별들로 이루어져 있어 오랫동안 별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M32가 원래 안드로메다 은하의 은하 원반을 가로지르는 나선형 은하였다고 믿습니다. 그런 다음 주변 질량의 대부분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초대질량 블랙홀의 흔적이 보입니다. 또한 근처에서 대부분의 구상 외성 은하처럼 밝기가 낮은 고래 외성 은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드로메다 은하의 위성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은하는 위성이 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고립된 구상 외성 은하라고 불립니다. 이러한 은하는 로컬 그룹에서 매우 드물지만 고래 외성 은하만이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큰부리 거북 외성은 또한 고립된 구상 외성 은하입니다. 허블 망원경으로 분석한 결과 과학자들은 이 은하에서 80억 년 동안 별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다른 위성 은하 4개는 M31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안드로메다 1, 안드로메다 5, M110, 안드로메다 6입니다. 안드로메다 1, 이는 안드로메다 234와 동시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구상 외성은 우리 은하에서 260만 광년,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15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상 성단이 발견된 은하 중 가장 빛이 적은 은하입니다. 안드로메다 5는 처음 4개의 안드로메다 은하가 발견된 지 25년 후에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높은 금속성을 제외하고 눈에 띄지 않는 외소 구상 은하입니다. 27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M110 또는 NGC205는 과학자들에게 더 흥미로운 은하입니다. 이 타원 은하는 비정상적인 수준의 분자, 그리고
이온화된 가스와 먼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들은 무작위적인 움직임을 따르는 반면 은하 자체는 자전 운동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 은하에서는 여러 개의 구상 성단이 발견되었는데 은하 중심 근처에 있는 성단을 제외한 모든 성단에는 오래된 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페가수스 구상 외성 은하로도 알려진 안드로메다 은하의 마지막 위성인 안드로메다 6은 오랫동안 생각했던 것처럼 270만 광년 떨어진 곳이 아니라 M31에서 31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페가수스 자리에 있는 M31의 위성인 불규칙한 페가수스 외성 은하 DDO 216과 혼동해선 안 됩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280만 광년 떨어진 곳으로 가면 앞서 언급한 큰부리 앵무앵무 은하가 있습니다. 이 구상 외성은 고래 외성처럼 은하수의 위성도 아니고 안드로메다 은하의 위성도 아니라는 점에서 특이합니다. 과학자들의 흥미를 끄는 것은 은하수와 관련하여 지역 그룹의 다른 구성원들과 거의 반대편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고립된 구상 외성 은하와 달리 뚝한 은하는 현재 별이 형성되는 시기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은하는 가스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30억 년 전인 약 10억 년 동안 별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80억 년 동안 새로운 별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뚝한 은하는 약 110억 년 전에 안드로메다 은하에 접근하여 현재 위치까지 멀리 튀어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은하는 역전류 은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300만) 광년 떨어진 울프 룬드마크 멜롯 은하는 우리 은하나 안드로메다 은하의 위성이 아닌 불규칙한 막대형 외소 은하입니다. 고래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09년 독일 천문학자 막스 볼프에 의해 이미 관측되었지만 1926년 스웨덴 천문학자 크누트 룬드마크와 영국 천문학자 필리베르 자크 멜로트에 의해 은하로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WLM 은하에 있는 별의 절반은 90억 년 이상 된 것입니다. 그러나 10억 년에서 25억 년 전에 별 형성이 재개되었고 특히 바에서 별 형성이 재개되었기 때문에 이 은하에는 젊은 별도 있습니다. 현재 이 은하에서는 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울프 룬드마크 멜롯 은하는 로컬 그룹의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른 은하와의 합병과 상호작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어 연구하기에 흥미로운 은하입니다. DDO 210으로도 알려진 외소 물병자리 은하는 지구에서 33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또 다른 고립된 불규칙 은하입니다. 사실 이 은하는 특정 하위 그룹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불규칙 은하 그룹의 일부입니다. 이 은하가 과학자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청색 편의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청색 편의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적색 편의와는 다릅니다. 간단히 말해서 적색 편의는 은하뿐만 아니라 행성과 같이 멀어져 가는 천체가 방출하는 스펙트럼 증거입니다. 적색 편의는 우주 팽창의 증거 중 하나입니다. 청색 편의는 그 반대 현상입니다. 청색 편의는 물체가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스펙트럼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40억 년이 조금 지나면 우리 은하와 충돌할 안드로메다 은하가 청색 편의를 보입니다. 외소 물병자리 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속 137km의 속도로 우리 태양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외소 물병자리 은하는 과거에 은하수 또는 M31에 접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소그룹 은하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과학자들은 현재의 위치와 속도를 바탕으로 물병자리 은하가 과거의 로컬 그룹에서 가장 거대한 은하 2개 중에 하나에 가까이 있지 않을 것으로 추론했습니다. 울프 룬드마크 멜롯 은하와 마찬가지로
외소 물병자리 은하는 여전히 상당한 양의 수소를 함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별 형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은하에서는 별의 평균 연령은 68억 년입니다. 이는 레오 A 은하와 다음으로 별의 평균 연령이 가장 어린 지역 은하 그룹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학자들은 별 형성이 늦은 것이 은하의 고립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 초기에 궁수자리 외소 은하를 관측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 은하수는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로 빅독 은하 다음으로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가깝습니다. 지금 우리는 불규칙한 외소 궁수자리 은하를 보고 있으니 혼동하지 마세요. 첫 번째 은하는 8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타원형 또는 구형입니다. 두 번째 은하는 불규칙하며 42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로컬 그룹의 경계에 매우 가깝습니다. 요컨대 하나는 우리와 매우 가깝고 다른 하나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불규칙한 궁수자리 외소 은하는 1977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은하는 로컬 그룹 경계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이 은하단에 속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추정하는 것처럼 로컬 그룹에 속한다면 이는 무게 중심에서 가장 먼 로컬 그룹 구성원 은하입니다. 우리가 방금 관측한 외소 물병자리 은하보다 훨씬 더 밝으며 별이 형성된 기간이 더 길고 중간 나이의 별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은하의 대부분은 별은 40억 년에서 80억 년 사이에 있을 겁니다. 420만 광년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은하가 북두칠성의 자리에 로컬 그룹의 외곽에 있습니다. 바로 UGC 4879입니다. 이 은하는 로컬 그룹에서 가장 고립된 은하 중 하나입니다. 불규칙한 외소 은하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사자자리 A 은하와 230만 광년, 즉 은하수와 안드로메다 은하 사이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하가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UGC 4879는 이상하게 행동하여 천문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이 은하의 별 대부분은 빅뱅 후 처음 40억 년 동안 형성되었습니다. 그 후 90억 년 동안은 별 형성이 재개된 최근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고립 은하를 분석한 결과 암흑 물질과 항성 원반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고독한 은하는 다른 은하와 상호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주의 복잡한 별 탄생을 이해하고자 하는 천문학자들에게는 특히 흥미로운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여정 초반에 라이온 A 은하를 관측할 때 안틸리아 섹스탄스 그룹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제 여정이 막바지에 이르렀으니 자세히 살펴볼 시간입니다. 안탈리아 섹탄스 은하단은 히드라 자리, 섹탄스 자리, 사자 자리, 공합 기계 자리에 위치한 작은 은하 그룹입니다. 평균적으로 지구에서 430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로컬 그룹의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은하 그룹은 때때로 로컬 그룹 외부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안탈리아 섹스탄스 그룹이 독립된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이 은하 그룹에는 NGC 3109, 6분의 A, B 은하, 레오 P 은하, 공합기계 외성 은하가 포함됩니다. NGC 3109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고 막대 모양의 마젤란 나선 은하는 지름이 24,000 광년이며 지구에서 약 435만 광년 떨어진 히드라 성자에 있습니다. 이 은하는 표면 밝기가 낮은 은하로 지구에서 볼 때 밤하늘의 밝기보다 1배 미만 낮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외소 은하가 표면 밝기가 낮은 은하입니다. 그러나 NGC 3109는 작은 마젤란 성운처럼 금속성이 매우 낮고 낮은 광도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의 행성 성운을 포함하고 있다는 몇 가지 독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성성운은 사실 행성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거대한 별이 수명이 다해 불안정해져 상층을 분출하기 시작하면서 생성되는 거대한 가스 구름입니다. 행성성운은 아름다운 색을 가진 웅장한 천체입니다. 은하 NGC3109의 원반 변형의 반경 방향 속도를 분석한 결과 이 은하와 난쟁이 기계은하가 약 10억 년 전에 서로 가까워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안틸리아 섹스탄스 그룹의 이 두 은하는 중력 조석 상호작용에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합기계 외성은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공합기계 자리에서 417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때로는 구상외성, 때로는 구상외성에서 불규칙한 전이외성, 때로는 타원외성 은하로 분류됩니다. 이 은하는 다양한 나이의 별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장 젊은 별은 중앙에, 가장 오래된 별은 주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안틸리아 섹스탄스 그룹에는 독특한 정사각형 모양의 5000광년 가로의 불규칙한 은하인 6분의 A 은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지구에서 보면 정사각형 모양으로 보입니다. 60각자 은하와 한 쌍을 이루는 60각자 비은하 역시 불규칙 은하입니다. 이는 로컬 그룹의 경계로 간주되는 바로 바깥에 있으며 초속 300km의 속도로 은하수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행성성운이 관측된 가장 작은 은하 중 하나이며 최소 5개의 행성성운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오 P 은하는 레오 자리에 있는 작고 불규칙한 은하입니다. 이 은하는 지구에서 약 530만 광년 떨어진 매우 먼 곳에 있습니다. 2005년에 발견되었을 때 과학자들은 고속구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3년에 이르러서야 외소 은하로서의 성질이 확인되었습니다. 레오 P 은하는 태양의 3%에 불과한 매우 낮은 금속성과 태양보다 30배나 적은 무거운 원소를 포함하는 별을 가진 지역 우주에서 금속이 가장 부족한 환경 중 하나입니다. 사실 레오 P 은하는 원시 은하와 비슷합니다. 국부 은하단에서 가장 작고 희미한 별을 형성하는 은하 중 하나로 총 광도가 태양의 44만 배에 불과하고 항성 질량도 태양의 56만 배에 불과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컬 그룹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로컬 그룹 또는 그 바로 근처에서 현재 별을 형성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은하 중 하나입니다. 그게 놀랍나요? 사실 이 은하의 별 형성 속도는 2400년에 태양 질량 1개에 해당하는 매우 느린 별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40억 년 동안 꾸준히 별을 만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별이 거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로컬 그룹 은하에 대한 투어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로컬 그룹이 모든 은하와 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제 로컬 그룹에 주목할 만한 천체들을 살펴봅시다. 스미스 그룹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름이 익숙하시나요? 스미스 그룹은 질량이 태양의 100만 배에 달하는 고속가스 구름입니다. 스미스 그룹과 같은 고속가스 구름은 로컬 그룹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은하 원반에 떨어지면 원반에 존재하는 이미 희석된 물질에 바리오닉 물질을 추가합니다. 바리온 물질은 바리온으로 알려진 복합 입자로 구성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이론은 우주에서 관측 가능한 모든 분자와 구조의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와 양성자입니다. 예를 들어 별은 바이론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속구름은 별 형성에 필수적인 물질을 은하 원반에 추가함으로써 은하의 별 형성 속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미스 구름은 우리 은하 방향으로 시속 87만 킬로미터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안드로메다 은하와의 충돌이 예상되기 훨씬 전인 약 2700만 년 후에 우리 은하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충돌은 폭발적인 별 형성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스미스 구름에 대한 가장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약 7천만 년 전에 분출되기 전에 은하수 주변에서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여전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진 못합니다. 마젤란 전류는 로컬 그룹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고속 구름입니다. 이는 크고 작은 마젤란 구름의 뒤를 잇는 물질 달입니다. 이 구름은 우리 은하보다 훨씬 빠른 초당 400km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 은하의 두 위성 은하 사이의 조성력이 그 배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0년에는 연구자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 60만 광년 거리를 커버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마젤란 구름이 서로 가까이 지나갈 때 약 25억 년 전에 마젤란 해류가 형성되었을 것이란 추론을 했습니다. 마젤란 해류는 고속 구름과 우리 은하의 상호작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관심사입니다. 이 여정을 마치기 전에 유니콘 고리 또는 유니콘 전류로 알려진 특이한 국소 그룹 천체를 마지막으로 살펴봅시다. 2002년에 발견된 이 긴 별의 필라멘트는 약 53,800광년 거리에서 20만 광년 길이에 걸쳐 우리 은하를 둘러싸고 있으며 앞서 빅독 은하를 탐사할 때 이미 살짝 본 적이 있습니다. 유니콘 링의 기원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외소 개은하와 우리 은하가 합쳐졌을 때 또는 외소 궁수 은하와 우리 은하가 합쳐졌을 때 두 은하가 합쳐진 잔재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2011년 저명한 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은하수와 궁수자리 외소 은하의 합병이 이러한 고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가설은 유니콘 고리가 실제로 고리가 아니라 단순히 과밀도라고 주장합니다. 과밀도는 우리 은하와 같이 왜곡되고 플레어 디스크가 있는 은하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것은 독립적인 구조가 아니라 우리 은하 원반의 파문입니다. 이 가설은 2007년에 영국 호주 망원경으로 관측한 결과에 의해 무효화되었습니다. 이 관측에 따르면 변형된 원반은 우리가 관측하는 구조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원반이 폭발해야 합니다. 또는 원인이 우리 은하 외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컨대 현재로서는 더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원래 로컬 그룹 구조의 기원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주를 더 깊이 탐험하고 싶은 유혹이 밀려옵니다. 로컬 그룹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할 겁니다. 우리의 이웃은 은하다는 로컬 그룹과 동일한 구조를 가진 IC34의 마페이 그룹입니다. 즉, 이는 거대한 은하를 중심으로 조직된 두 개의 하이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린 자리의 중간 나선 은하인 IC34이 또는 콜드엘5로 우리로부터 114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한 쌍의 은하인 마페이 1과 마페이 2로 둘 다 카시오페이아 별자리에 있습니다. 이 두 구조에는 각각 9개의 위성 은하가 있습니다. 로컬 그룹과 마찬가지로 IC34의 마페이 그룹은 천여자리 초은하단의 일부입니다. 로컬 그룹과 IC34의 마페이 그룹은 우리 우주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페가수스 자리에 위치하고 제임스 웹 망원경에 의해 놀랍게 촬영된 5개의 은하로 이루어진 스테판의 오중주단이나 피닉스 별자리에 있는 4개의 은하로 이루어진 로버트의 4중주단과 같은 다른 많은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억 년 후에는 이 모든 것이 또다시 바뀔 겁니다. 로컬 그룹 자체의 역학관계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 정도로 큰 규모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주요 은하가 합쳐지면서 로컬 그룹은 40억 년 후에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일 겁니다. 우리 은하단의 두 하부 구조 대신에 큰 타원 은하가 생겨나며 트라이앵귤럼 은하를 비롯한 인근의 다른 은하들이 위성이 될 것입니다. 또한 로컬 그룹이 언젠가 가장 까다로운 큰 은하단인 천여자리 성단과 합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여기서 지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태양에 삼켜져 붉은 거인으로 변모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역 그룹과 그 주변을 계속 관찰하고 우주와 그 형성에 대해 매일 조금씩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